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움은 고통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원칙의 장애 요소는 아름다움이다.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나타난 창조의 본질에 대해 분석가는 부스러기 줍는 위치, 사람의 위치로 전락한 자신을 발견한다. 프로이드의 텍스트는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죠. 예. 락강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추함과의 대면이고 통빈과의 대면이고 결여와의 대면이죠. 프로이드의 텍스트는 그 주제에 대해 매우 빈약하다. 프로이드는 예술가가 금지된 대상에 아름다운 형태를 부여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작은 예술품을 구매함으로써 그의 대담함에 보상과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 예술품을 구매함으로써 그것을 좋게 평가하든지 평가절하하든지, 그런데 그것은 문제를 단락시키는 방법이다. 문제를 갖다가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창조의 문제가 추가될 때 완벽하게 분명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한계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락강이 볼 때는 그 아름다움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가다가 말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현학적인 공식에 가장 불만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 특히 최고의 이해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경험의 수준에서 표현된 어떤 것, 즉 아름다움과 욕망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욕망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 욕망을 발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다? 결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이 결여와 욕망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이상하고 모호하다. 한편으로는 욕망의 지평이 미의 명부에서 제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대 사상에서부터 이 질문에 대해, 즉 아름다움은 욕망을 정지, 저하, 무장해제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귀중한 말을 한 성 토마스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의 출현은 욕망을 위협하고 멈추게 한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욕망을 저하시키고 정지시키고 무장해제시킨다는 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은 이 아름다움이 욕망을 발출시킨다. 드러나게 한다. 그런 이면이 있는 것이죠. 메비우스 띠와 같아요. 그것은 아름다움이 욕망과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의 교차 구조를 담고 있는 용어로 언급하는 것으로 메비우스 띠다 이거죠. 선, 즉 분노, 더욱이 분노에 무감각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의 본질에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결코 그것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당신은 피험자가 그 현상에서, 그의 단절된 독백에서 당신에게 줄 미적 레지스트에 대한 참조를 통해 그 분노를 집어낼 수 있다. 피험자의 연상이나 피험자의 그 단절된 독백에서 분석가에게 줄 그 미적 영역의 미적 영역에서 하나의 분노를 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참조가 담론 텍스트와 관련하여 이상하게 산발적이고 강력해질수록 그 순간에 그 존재를 느끼게 하고 파괴적인 충동의 등록부에 속하는 어떤 것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 파괴적인 충동이니까 분노예요. 분노가 있으니까 파괴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파괴적인 충동이 부정적 의미의 파괴적 충동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해바로 그 본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 파괴 충동의 경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욕망과 관련하여 기이한 기능을 하는 미는 선의 기능과 달리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아마도 유혹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한 욕망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의 기능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유혹하고 욕망에 연결시키죠. 환상으로 표현된 이 장소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대지 말아야 할 좋은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상이죠.
이 있다면 환상은 이 불가사의한 장의 구조 속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아름다움이다. 환상이 손대지 말아야 될 아름다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접근 금지된 아름다움이죠. 예, 접근 금지된 좋은 것인 동시에 접근 금지된 아름다움의 세계. 요게 환상의 대상의 세계죠. 이 분야의 첫째 측면은 쾌락 원칙과 함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측면이죠. 고통의 측면이에요. 여기 가려면 쾌락 원칙을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미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 프로이드는 죽음 충동이 일차적 마조이즘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너무 큰 도약이 아닐까? 측면으로의 접근을 거부하는 고통이 현상의 전체 내용일까? 이 분야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조이스트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조이즘은 변두리 현상이며 19세기 말 도덕 탐구가 거의 폭로한 거의 풍자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마조히즘은 마치 초자와 같아요. 그래서 초자의 이 풍자적인 측면이 뭐죠? 하나는 초자는 도덕적 자아지만 두 번째는 뭐죠? 예, 도덕을 파괴하라 이거죠. 예, 이 마조이즘도 마찬가지예요. 마조이즘도 죽음 충동인데 그 죽음 충동은 파괴적인 죽음 충동이 아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죽음 충동이다 이거죠. 마조이즘적 고통의 경제는 결국 상품의 경제처럼 보인다. 욕망의 경제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남겨진 다른 많은 것들을 나누듯이 고통을 나누길 원한다. 예, 이 고통을 나누길 원하는 것. 자기 자신과 나누는 것이죠. 거기에는 상품의 변증법으로의 패닉 복귀를 포함하는 무언가가 있다. 사실 마조히스트의 모든 행동, 즉 비뚤어진 마조히스트를 의미하는 것은 그의 행동의 구조적 특징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자하 마조호시를 읽어보라. 그는 사드와 같은 위상은 없지만 계몽적인 작가이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비뚤어진 마조히스트의 입장이 겨냥하는 요점이 자신을 선하지 않은 이 무로 축소시키려는 욕망이라는 걸 알게 된다. 물건처럼 취급되는 이 물건, 이리저리 교환하고 공유하는 이 노예에게 이 무로 축소되는 욕망, 이것이 마조이즘이 겨냥하는 것이에요. 결국 삐뚤어진 마조이즘이라는 게 겨냥하는 것이 뭐냐? 자신을 무로 축소시키려는 욕망이에요. 요게 있어야 욕망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분석학에서 마조이즘을 오랫동안 이 이름, 즉 죽음 충동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쾌락 원칙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 원칙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분석적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분석에서 마조이즘이라는 게 죽음 충동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석적 사고가 마조이즘이라고 명명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통일성은 이 분야에서 고통이 선의 성격을 공유한다는 사실과 관련이다. 예. 고통은 여기서 정신분석학적인 마조이즘에서 고통은 선의 성격을 갖는다. 다음번에 문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계속하겠다. 이 텍스트는 행복의 도덕성이 일원화되는 현장에 등장하여 그 기저에 깔려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기본 구조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바로 그곳이며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해겔, 괴테에 이르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비극은 해겔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이유, 즉 안티고네 때문이었다. 안티고네의 위치는 범죄 상품과 관련이 있다. 폭군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체를 공격하려면 우리 시대의 잔인함과 깊이 동떨어진 인물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지를 조사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순간을 가리키고 본질적인 중고점에 도달해주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안티고네의 그 위치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하는가, 그것의 그 순간적인 근본적인 순간을 가리키고 본질적인 중고점에 도달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의 본질에 도달하게 해준다 이거죠. 우리는 절대적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좋지 않은 동기가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안티고네의 경우에는 뭐죠?
절대적인 선택이죠. 예, 그 다음에 일반 도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게 좋지 않은 동기가 있는 선택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에 근거한 선택이죠. 근데 이 안티고네적인 선택, 절대적인 선택은 이해관계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 정언명령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욕망의 윤리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고통과 관련된다. 왜? 쾌락 원칙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락강 윤리에서 욕망 윤리 또는 주체 윤리에서 그 아름다움의 위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